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최희연 기자입니다. 제 꿈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아나운서 겸 기자가 되는 것인데요. 아나운서가 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험을 이렇게 환경을 잘 아시는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쌓을 수 있는 점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미래의 꿈나무하고 같이 대화를 하게 돼서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꿈프 기자님들을 대표해서 인터뷰를 하는 점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6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청정융합과학과는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새로운 학과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듯 합니다. 네. 청정융합과학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청정도 어려운 말이고요. 사실은 융합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청정융합을 합쳐놓으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어쩌면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거라서 더더욱이 아마 그럴 텐데 청정이라는 말은 좀 한자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고요. 네, 청정이. 근데 융합은 어린 학생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대충 뭔가 섞었다 합쳤다 약간 그런 느낌은 들죠. 네, 그런 것을 하는 과인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우리나라에 많은 환경과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무엇이 생기고 나면 발생하고 나면 뒤에서 처리하는 이제 한자말로 사후 처리라 그래요. 사후 처리를 주로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초점이 맞춰진 학과들인데 청정융합과학과는 사전 예방. 사전 예방. 알겠어요? 네. 사전 예방. 그러니까 무엇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학과를 진행하는 그런 학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단을 해야 되죠. 네. 그죠? 내가 어디가 나쁜지, 어디가 좋은지를 알아야 예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단하는 과목들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하고 예방하고.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 나오죠.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버려야 네. 되죠. 우리는 이제 물론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뭐 독립대에 사는 사람이나 일정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내다 버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갖고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그런 걸 우리가 사후 처리라 그래요. 네. 알겠어요? 사후 처리. 네. 사전 예방은 어떻게 하면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오게 할 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가 딱 먹을 만큼만 그렇게 만들면 그다음에 어떤 재료를 쓰면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오겠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융합은 네. 요즘에 워낙 많은 새로운 기술과 기법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IT라는 말 알아요? 네. 뭐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 컴퓨터 이런 기술들하고 같이 융합하거나 요새 워낙 새로운 기술들,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지난 한 100년간 꾸준히 만들어져 왔지만 지난 한 5년, 10년, 15년 안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바일 시대다, 초연결 시대다 이런 것들이 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 분야도 그런 것과 어떻게 융합하는 것이 우리 미래의 맑고 깨끗함을 만들어주고 유지할 건가. 그것을 목표로 성신여자대학교가 처음으로 이런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던데요. 이 용어는 아직 저희에게는 좀 생소한 용어라서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해석도 좀 다르고요. 또 해석을 해줘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받아들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들리면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리면 저렇게 듣고. 글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알아듣게 얘기하자면 지금 2016년에 살고 있는 사람이 0세부터 한 100세까지 있겠죠. 대충.
그런 것들이 세대라고 그러죠. 한 세대가 한 30년이라고 보면 할아버지 세대, 아빠 세대, 우리 학생 같은 어린 세대, 이렇게 이제 아들, 딸 세대, 이렇게 3세대 정도가 지금 물론 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분도 있고 그 한 3, 4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데 할아버지 세대가 누리던 것을 아빠 세대, 아빠 엄마 세대에서도 누리게 하고 아빠 엄마 세대 누리는 것도 우리 세대가 누리고 또 우리 동생들 우리 나중에 이제 시집장가 가고 하면 아기들이 생기고 그 세대,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그다음에 환경적인 안락함 이것들을 같이 누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린 것을 우리 어린 학생들도 나중에 이 나이가 돼서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반대가 되면 지속 불가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좀 쉽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나이는 에어컨 틀어놓고 살고 또 난방 해놓고 따뜻하고 안락하게 살면서 만약에 그런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면 이 세대나 그 후세대는 춥고 더 더운 상태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풍요로움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지하철 타고 왔죠. 자동차 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다 철도 고갈시키고 금속 재료도 고갈시키고 그런 거 고갈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철 못 타고 네, 이제 자동차도 못 타고 어쩌면 걸어와야 되죠. 그럼 걸어오면 힘들죠. 힘들고 어저께 떠난 사람도 어디 지방에서 온 친구는 어저께 밤에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우리 세대가 누리던 교수님 세대가 누리던 것들을 못 누리게 되죠. 네, 그거를 같이 누리자. 우리 세대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그런 풍요로움과 자연스러움, 물, 공기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오염시켜버리면 못 쓰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이다라고 글쎄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정의들도 있는데 학생들에게 적합한 정의는 그 정도 아닐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게 굉장히 질문은 쉬운 질문이고 대답은 굉장히 어려운 대답인 것 같은데 지속 가능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는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러면 당연히 아마 어쩌면 지속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일반적인 대답을 할게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학교에서 물론 수학 문제도 열심히 풀어야 되고 국어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런 공부도 포함이지만 세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근데 세상 공부하려니까 학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많아서 그런데 시간을 내서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책은 여러분들이 뭐 TV에서 다큐멘터리나 지속 가능 관련된 뭐 이런 환경 관련된 다큐멘터리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본 것은 그냥 눈에 각인이 돼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저기서 어떤 사람이 걸어온다. 그 사람은 남루하다. 그 사람은 멋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멋을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걸어온다. 그러면 초라하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 상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TV나 이런 데서 누가 딱 걸어 나오는 걸 보면 그냥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 개념이.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이 풍부해요. 근데 무슨 책 읽을까요? 뭐 무슨 명인이 추천한 100권 도서 이거 말고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내 눈에 읽히는 거, 재밌는 거. 응? 내가 어떤 한 주제를 보고 나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 그래서 읽고 싶은 거, 좀 나쁘게 표현하면 먹고 싶은 것만 먹으세요. 안 먹는 것보다 나니까. 예, 편식을 하면 안 되지만 책은 자기가 재밌는 것을 읽어야지 막 강제로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하면 뭐 읽다가 졸리고 뭐 도망가고 싶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상상력으로서는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토론을 많이 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기자가 되고 하려면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 지속 가능한 사회를 살아가려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토론을 많이 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남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남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커뮤니케이션 뭔지 알아요? 네, 소통. 네, 소통을 많이 하면 토론을 많이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소통을 잘한다는 건 나를 남에게 표현도 잘하는 거고 남을 내가
많이 이해하는 거예요. 소통은 듣고 말하기예요. 소통은 듣고 말하기를 잘하려면 논리력이 있어야 되고 토론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라, 네. 그렇게 하면 소통도 안 되고 속으로 이해가 됐지만 몸으로 실천은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글쎄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좋은 태도와 예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려를 지속 가능 중에 아까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은 것을 누리자라는 거죠. 그 후세대에 대한 배려예요. 예, 배려를 잘하려면 그 사람한테 좋은 예절을 엠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풍수에 맞는 매너를 보여줘야 돼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하면 우리도 싫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영어로는 매너라고 그러고요. 예절은 어른한테 잘하고 여러분 다 어른 돼요. 네, 어른한테 인사도 잘하고 배려 그게 배려죠. 인사를 잘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독서를 많이 해라, 토론을 많이 해라. 그다음에 좋은 예절, 좋은 태도 이런 것을 좋은 태도 중에는 밝은 얼굴도 있어요. 예뻐지려면 많이 웃으면 예뻐지고요. 머리 더 정신도 건강해지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쓰레기를 줄입시다, 재활용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거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라는 거하고 우리가 가끔 이제 좀 혼돈하는 게 기상 변화가 있어요. 이제 기상은 한국말로 그냥 날씨라고 생각하면 날씨는 오늘 비도 왔다가 눈도 왔다가 추웠다가 더웠다 하는 게 날씨고요. 기후는 그런 것들이 한 20, 30년간의 평균을 얘기해요. 우리 지금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그 평균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평균치가 달라져서 지구가 조금 더워졌는데 실제 기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온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더 추운 겨울, 더 더운 여름. 그 편차가 더 커졌고 강수량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가 오는 양은 비슷해요. 물의 순환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더 많이 오고 안 오는 데는 안 오고 태풍도 더 세지고 이런 기상, 날씨의 변화들이 많이 생겼어요. 날씨의 변화가 많이 생기면 누가 제일 고통을 받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노약자란 말 하죠. 어린이는 좀 약자예요. 여러 가지로 힘도 약하고 키도 작고 노약자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아까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 같이 살자 하는데 우리 세대도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세대도 그런 풍요로움을 같이 자연 환경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1997년 우리 교토우정서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전 지구의 지구 온난화 가스를 좀 줄이자. 그래서 선진 38개국이 모여서 도쿄우정서를 채택을 하고 2005년에 발효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한 이산화탄소 지구 온난화 가스는 5.2% 정도 줄이자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어른들 사회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약간 뒷전에 밀려서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모여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거라서 이제 다시 2030년까지 한 15년 후에 또 많은 지구온난화 가스를 줄이자라고 합의가 됐고 과거에 좀 참여하기를 꺼려했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 37% 앞으로 15년 동안 37%의 지구온난화 가스를 줄이자 하는데 우리도 우리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예요. 유엔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자들이나 이런 젊은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1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도 37% 줄이는데 참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유엔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환경 분야를 전공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지난 5년, 10년, 15년과 앞으로 10년, 15년이 이때까지 할아버지 세대나 아빠 세대가 산 세대랑 다른 세상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서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이제 직업을 물론 20대 직업을 갖게 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30, 40대 돼야지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때는 아마 환경에 관련된 직업이 지금 직업하고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직업이 있냐 하면 공장에 가서 환경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회사에서 또 제품을 생산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오염물들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예방하고 진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현재 있어요. 공무원도 있고 은행에서도 이 회사가 은행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죠. 회사에다가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줘요. 그 빌려줄 때 환경적으로 잘못하면 안 빌려줘요. 그러려면 이 은행에서 그것들을 진단하고 검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환경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업 많지는 않지만 은행마다 몇 명씩 있고요. 유엔에도 유엔 알죠? 네. 유엔에도 유엔 인바이러먼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있고요. 거의 모든 직장에 다 갈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직장에. 그런데 잘 모르겠지만 마케팅이나 이런 데처럼 뭐 영업이나 이런 데처럼 한 회사에서 100명, 200명 뽑는 큰 회사들은 그런데 그렇진 않고요. 1명, 2명, 3명이지만 그다음에 글쎄 무슨 말인지 알는지 모르겠는데 환경 컨설턴트라고 있어요. 맞아요. 네, 들어봤어요. 네. 환경 컨설턴트는 어떤 회사에서 환경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체 인력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는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환경 컨설턴트 전문가들이 회사를 진단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지침과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런 직업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15년 되면 20년 여러분들이 직장에 갈 때쯤 되면 아까 얘기한 IT 기술이나 요즘에 뭐 빅데이터나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3D 프린터나 그런 것들로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라고. IT와 환경을 접목시키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제가 지금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직업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아마 그 일을 하게 될 때쯤이면 그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급격한 변화가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꿈나무 푸른 교실 친구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응원의 한 말씀은 여러분들은 저의 미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미래고요.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의 미래고요.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근데 우리 인류의 미래. 왜냐하면 더더욱이 환경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과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힘내서 더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런 꿈나무 푸른 교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더더욱이 어린 나이부터 이런 걸 한다는 점에서 제가 나이도 많고 교수고 그렇지만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나무 푸른 교실 화이팅!